남편 몰래 차키를 숨겼다가 들통났습니다. 벽장 속 비밀의 흔적.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와서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차키를 몰래 숨겼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벽장 문을 열었을 때 숨겨둔 차키가 그대로 보였답니다. 벽장 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숨겨둔 차키가 들려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다는 것을요. 남편의 늦은 귀가가 잦아지다. 결혼 8년 차 저희 부부는 그래도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남편 준수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이야. 먼저 먹어.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일이 많아졌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야근이라던 날이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매주 4~5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요즘 정말 힘들겠다. 몸 좀 챙겨. 응, 고마워.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은 늘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곤해서 바로 씻고 잠들었을 텐데 늦게 들어와서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중얼거렸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없던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새로운 향수를 사더니 매일 뿌리고 나갔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무심코 그의 셔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지만 혹시 회사 동료 여직원 옆에 앉았나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어요.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거실에서 자유롭게 쓰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죠. 여보, 휴대폰 좀 빌려줄래? 내 거 배터리 떨어져서. 응. 잠깐만. 휴대폰을 건네주기 전에 뭔가를 조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분명 무언가를 지우거나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카톡 알림음이 울려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확인하지 않고 살짝 화면만 보고는 얼른 뒤집어 놓았어요. 더 이상한 건 주말 약속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골프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대학 동기들이랑 술 한잔하기로 했어. 매주 뭔가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주말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변명들을 늘어놓았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간다고 나갔는데 오후에 마트에서 남편 회사 과장님을 만났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준수 씨는 어디 계세요? 등산 가셨는데요. 회사분들이랑요. 저희는 오늘 아무 약속도 없는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키를 몰래 숨기기로 결심.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추궁했습니다. 준수야, 오늘 정말 등산 갔어? 응? 당연하지. 왜? 마트에서 김 과장님 만났는데 오늘 약속 없다고 하시던데?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회사 말고 다른 모임이었어. 김 과장님은 못 오셨고.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표정과 말투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바람을 피우는 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직접 물어보기엔 확실한 증거도 없고 괜한 의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차키를 숨겨보자. 남편이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회사 일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갈 테고 그게 아니라면 차를 써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계획이 세워졌어요. 평소 남편이 차키를 놓는 곳은 현관 옆 신발장 위였습니다. 거기서 몰래 빼내서 어딘가 숨겨두는 거죠. 벽장 안에 숨긴 차키. 다음 주 금요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또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고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간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골프 치러 가야 해. 응,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거실로 나가 차키를 가져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디에 숨길지 고민하다가 안방 드레스룸 벽장을 선택했어요. 옷들 사이에 숨겨두면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겨울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차키를 넣고 그 위에 다른 옷들을 덮어두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남편이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골프 친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멋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고 5분 후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보, 차키 못 봤어? 차키? 항상 신발장 위에 놓잖아. 거기 없어. 어디 옮겨놨나? 남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함께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상하네. 어디 갔을까? 어젯밤에 분명히 거기 놓았는데. 30분 넘게 집 안 곳곳을 뒤지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차가 꼭 필요한 어딘가를 가려고 했다는 것을요. 남편의 당황한 표정 목격. 아, 진짜? 이럴 때가 언제야? 남편은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찾던 차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단순히 늦을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닌 뭔가 더 절실한 불안감이 보였습니다. 준수야,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면 안 돼? 아니야. 차로 가야 해. 골프백도 있고. 하지만 골프백은 현관에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의 거짓말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다급한 톤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차키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미안해, 정말 모르겠어. 어젯밤에 내가 직접 났잖아. 그때 남편이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 듯 안방으로 향했어요. 혹시 제가 숨긴 것을 알아챈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숨겨둔 차키가 드러나다. 남편은 안방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침대 및 서랍장, 화장대. 그러다가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옷 갈아입을 때 주머니에 들어갔나? 남편이 옷장을 열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주머니, 바지 주머니. 그리고 마침내 제가 숨겨둔 겨울 코트에 손이 닿았어요. 이게 뭐야? 코트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는 남편을 보며 저는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거기에?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이상했어요. 기뻐하기는커녕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이 코트를 언제 입었다고.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코트는 작년 겨울에 입었던 것으로 지금 계절에는 전혀 입을 이유가 없는 옷이었거든요. 그냥 실수로 들어간 걸 수도 있잖아. 실수로?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차키를 꽉 쥔 채 말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녀올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들통났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변명과 거짓말.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골프를 치고 왔다는데 옷차림은 깔끔했고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골프백은 그대로 현관에 있었어요. 골프 재밌었어? 응. 그냥 그랬어.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평소 골프 다녀오면 이것저것 신나서 얘기하던 남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씨도 좋았을 텐데 왜 골프백은 안 가져갔어? 아,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대여용품 써서 괜찮았어. 귀찮아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골프채를 무척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절대 대여용품을 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은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혹시 요즘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 적 있어? 무슨 소리야? 왜? 아니, 그냥. 물건들이 좀 이상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차키를 숨긴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당신도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이상해.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고. 뭔 소리야? 나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누가 바람 피운다고 했다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차에 남아있던 흔적들. 다음 주에도 남편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야근, 주말 약속. 그런데 이번에는 차 키를 숨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남편이 또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목요일 아침 일찍 나간 후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분의 차 키가 있었거든요. 차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조수석을 자세히 살펴보니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머리는 단발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은 길고 약간 곱슬거렸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여자용 귀걸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시보드 글러브 박스였어요. 거기엔 제가 본 적 없는 영수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호텔 주차비, 레스토랑 영수증, 심지어 커플링을 산 영수증까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영수증들을 보니까 날짜와 시간이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장 최근 영수증은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제가 차 키를 숨겼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차 키를 찾은 후 다른 여자와 만난 거였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영수증들을 보며 저는 남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졌어요. 호텔 영수증에 적힌 시간들을 보니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어? 새로 들어온 사람? 왜? 아니, 그냥. 당신이 요즘 일이 많다고 하니까. 아, 새로운 인턴이 한 명 있긴 해. 김지수라고. 김지수.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직장 동료를 말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돼? 한 26? 대학가 졸업했나 봐. 26. 저보다 5살이나 어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에서 그 여자에 대한 호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혹시 함께 나오는지 확인하려고요. 오후 6시 회사 건물에서 남편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차에서 발견한 머리카락과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어요. 15분 후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조수석에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고 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과 친구에게 진실을 알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주말 저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남편의 불륜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일 친한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나 좀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준수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카페에서 만난 미영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얘기해줬어요. 차 키를 숨긴 일부터 차에서 발견한 흔적들, 영수증, 그리고 회사 앞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헐, 진짜? 그럼 확실한 거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너무 화나고 억울해. 그럴 만하지. 근데 일단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이혼할 때도 그래야 하잖아. 미영이 말이 맞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 언니에게도 얘기했어요. 언니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분노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이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큰 소리 내지 마. 아니, 진짜 화나?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언니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남편과 대면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8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간들, 함께 계획했던 미래, 아이에 대한 얘기. 모든 게 헛된 꿈이었나 싶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남편의 뻔뻔함이었어요. 매일 저녁 들어와서 오늘 야근 때문에 힘들었어라고 거짓말하며 저를 속이고 주말에도 당당하게 거짓 핑계를 대며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간 걸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바람을 피우는 건 남편의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동안 식욕도 없었고 일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친구들과 만나도 웃을 수가 없었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동시에 분노도 커져갔어요. 저를 바보로 만들고 저의 인생을 망가뜨린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젊은 여자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제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시작, 계획 세우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 계획은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추천해준 사립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남편 외도 의혹으로 의뢰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주세요. 탐정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확실한 증거 수집을 의뢰했습니다. 보통 2주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사진, 동영상, 출입 기록까지 모든 걸 확보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남편의 회사와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김지수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입 인턴이라고 소개되어 있었고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회사 앞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SNS도 찾아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개 계정이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인스타를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예쁜 꽃다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요즘이라는 글귀까지. 분명 제 남편과 만나면서 찍은 사진들일 거였어요. 더 열받는 건 댓글에서 친구들이 요즘 너무 예뻐졌다. 새 남자친구 생겼나? 라고 묻는데 그녀는 비밀이라고 답하고 있었어요. 비밀이라. 기혼자와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비밀이겠죠. 세 번째 계획은 법적 대응 준비였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 잡고 싶은데요. 남편 불륜으로 인한 이혼 문제로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최대한 빨리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니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과 상대방에게 있으니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최소한 법적으로는 제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탐정의 증거가 나오기 전에 직접 추궁해서 솔직히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였죠. 만약 그때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정말로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대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탐정에게서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을요. 준수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앉았어요. 아직도 자신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 얘기? 저는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어볼 말이야. 이게 뭐냐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미행한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미행? 바람 피우면서 미행당한 게 억울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 사진들이 조작이야? 이 여자가 누구야?
남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냥 회사 후배고 상담해주다가 상담을 호텔에서 해? 키스하면서 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 이 영수증들 봐. 3개월 넘게 만나온 거 아니야?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영수증들도 모두 꺼내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미안해. 정신이 없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는 뭐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장난이야? 이 질문에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어요. 답해봐. 나도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그런데 점점 뭐? 나보다 그 여자가 좋아진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 생각이었어? 아니면 언젠가는 이혼하자고 말할 생각이었어?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두 여자를 다 가지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혼해. 여보, 제발.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자유를 찾는 새로운 시작.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 이혼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강하게 대응하니까 결국 합의금을 지불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여자도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결국 둘 다 대가를 치른 셈이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혼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했어요. 매일 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 혼자 있으며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외국어 공부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 중심으로 살다 보니 소홀해졌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키를 숨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아직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으며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고 배신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도 없고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할 때도 있어요. 좀 더 일찍 눈치챘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하는 생각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누구도 저를 속일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벽장 속에 숨겼던 차키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설령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차키를 숨겼던 그날의 용기를 잊지 않으면서 말이에요.